네,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만성질환으로 널리 알려진 당뇨병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소봉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직접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또 알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당뇨병을 앓은 지가 30년이 넘으셨다고 하고요. 또 저혈당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거의 식사를 못 하실 정도였다고 해요. 거기다 몸무게도 무려 38kg까지 줄었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70의 박정순 씨. 컴퓨터로 사진 관리하는 것 정도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신세대 할머니. 이게 나야, 이게 손녀딸, 손주 이거 나고. 뭐든 배우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노년에도 자녀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며 그 낙으로 산다는데, 지난해에는 한자 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인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도 가르칠 정도.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부담이자 짐은 30여 년이 넘게 알아온 당뇨병. 그때 뭐 혈당치 높으셨나요? 그때 내가 130 얼마로 보고, 그리고서는 한참 있다가 몇 년 흘렀다가 47살인가 돼서 또 저기 심장이 막 뛰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종합병원, 기독교 병원으로 이제 저기 가갖고서 검사를 하는데요. 초음파를 했는데 치장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당뇨병이 심하다고 약 잡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냥 살다가 죽겠다고 안 먹는다고. 그리고서는 말다가 이제 56살이냐 그때가 이제 돼서 하여튼 2004년도부터 하여튼 약 먹었어요. 그 약은 그러면 몇 알씩 드신 거예요? 처음에 먹을 때는 오이시 같은 거 반 알씩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만 먹은 거죠. 그러니까는 낫지는 않고 점점 체중이 빠지더라고. 맨날 피곤하지 뭐. 맨날 피곤하고 밥만 먹으면 졸리고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많이 고통스럽게 살아왔지. 한때 체중이 38kg으로 줄어들 만큼 체력이 떨어졌던 박정순 씨. 지난 2006년 박정순 씨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다. 그 뒤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데, 인슐린 펌프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저기 주변 사람이 소개해서 알았다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어떤 점에서 가장 만족하셨나요? 그냥 이제 피로 온 게 없고, 이제 다른 거는 불편해도 생활하는 데는 피로 온 게 없고 그냥 힘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탁구 치고 가고 그러면은 이거 다른 중은 모르고 언니 많이 좋아졌어, 그 전보다 많이 건강해졌어, 그 소리는 해요. 혈색도 좋아지고 그랬다고 그런 거는 얘기해. 한때 봉사활동으로 복지관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었다는 박정순 씨의 하모니카 실력. 먹고 사는 데 바빴던 젊은 날과는 달리 이제는 남들에게도 더 많이 베풀고 스스로의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 후 약 6년. 당뇨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노후의 삶에 대해 더욱 자신이 생겼다는 박정순 씨. 한자 강사 생활도 해보고 동화구연 강사도 해보고 하모니카 강사도 해보고 해봤으니까 이제 돈 버는 거는 그만하고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들고 이제 지금 이제 그거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요새 컴퓨터 배우고 이제 참 재밌어요. 사는 게 즐거워졌어. 이제 이거 달고서는 이제 활동력이 이제 좋으니까 내가 활동이 좋고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는 게 따로 살아도 아들 며느리가 편하잖아.
나 건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면은 어느 자식이 좋다고 그러나? 그 집안도 다 편안해졌죠. 이게 사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사진 하고 싶으세요? 나는 풍경화. 그냥 찍으러 다녀서 이제 풍경 많이 돌아다니면 찍어서 이제 풍경화 사진전 한번 탁 열고 이 세상에 하직하면은 난 그게 이제 뭐냐. 이제 그게 이제 내 인생의 끝이에요. 저기 어린이집이나 이제 초등학교 그런 데로 이제 한자 가르치러 다니는 게 이제 내가 인생의 끝이고 이제 그건 내가 심닿는 데까지는 다닐 거니까. 화면 보니까 지금도 꽤 날씬한 편이신데 저기서 더 마르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별다른 합병증은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몸무게가 38kg까지 줄었었다는 건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게 몸무게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38kg이면은 이게 좀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우리 사람 몸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들 보면 이렇게 40kg 정도 되는 환자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임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근데 당뇨 환자들 보면은 40kg, 38kg, 35kg 오는데 아주 불쌍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건강한 거죠. 당뇨병 때는 그렇게 많이 마를 수가 있어요. 당뇨병 환자라고 하면 보통 좀 뚱뚱할 거라는 인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마르신 환자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살이 빠지는 이유가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 당뇨병 환자가 뚱뚱한 환자는 상당히 적어요. 한국에 보면은 이게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당뇨 환자들 그 비만들을 보면은 마른 환자가 거의 90%예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5%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누가 당뇨병 뚱뚱하다고 그랬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게요. 왜 저희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미국은 그래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뚱뚱한 환자가 거의 80%예요. 한국은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미국 쪽 공부하는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살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문제예요. 잘못된 지식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한국 당뇨 환자들은 많이 빠져요. 그 빠지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음식이 우리 몸에서 이용되는데 꼭 인슐린이라는 동화호르몬이 필요하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죠. 보면은 음식을 소화돼 가지고 포장에 들어오게 돼요. 그죠? 포장이라는 게 영양분인데 영양분 역할을 하려고 위해서는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즉 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힘이 되고 살로 되고 살로 저장해가지고 우리 몸을 유지합니다. 네. 그것이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고 동화정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걸 동화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이 당뇨병 상태는요. 뭐가 문제냐면 뭐 소화도 처음에는 잘 되고 그러니까 다 문제 없는데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적어져요. 필요한 양보다. 그렇게 되면 음식을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인슐린이 적어지니까 동화정이 안 되니까 영양분이 우리 몸속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먹은 상황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에너지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영양분이 에너지니까 힘도 빠질 거예요. 급기야는 살도 빠져가지고 힘으로 만들어요. 포장 만들어서. 살도 빠지게 돼요. 그 살이 빠지게 되니까 온몸이 망가지는 거니까 영양실조 똑같이 온몸이 합병증 오게 되죠. 그래서 빨리 죽게 되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이 어떤 병이지만 잘만 알면은 당뇨 환자가 얼마든지 치료 잘할 수 있죠. 이게 당뇨병인데 혈당이 높다고 그래가지고서 먹는 양까지 줄여버리면은 들어가는 양이 더 줄어들죠. 그게 더 나빠지죠. 그래서 이 잘못된 치료 요법인 식이요법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른 환자들은 인식 부족인데 그때는 식이요법이 듣지가 않는 거죠. 뚱보 환자들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 만나본 환자분도 그렇지만요. 대다수의 그 당뇨 환자분들께서 좀 젊었을 때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당뇨병도 좀 다른 병들처럼 초기에 좀 치료를 하면 완치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실제가 그렇죠. 초기 때 하면은 거의 대부분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빠지기 전에. 근데 치료를 해도 올바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치료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먹는 약 먹으면 점점 나빠지거든요. 췌장은.
그 정말 나빠져요. 이 환자도 먹냐 먹고 정말 나빠졌을 거예요. 나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환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약을 준다고 그래서 그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췌장기는 점점 나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알 먹다, 한 알 먹다, 두 알 먹다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치료하는 의사들도 있지만은 또 환자들은 자기 자신의 몸이니까 이런 프로를 통해서 당뇨를 잘 이해해서 당뇨병 의사처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의사를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초기 때 하면 망가지지 않고 좋아지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 환자 보니까요, 인슐린 펌프 달기 전에 3,400이었어요. 인슐린 펌프 달고 했더니 이서 난 사람인데 석 달 후에는 14까지 들어가다가 1까지 떨어졌죠. 7분의 1로. 인슐린 적게 줘도 똑같이 혈당치 조절돼요. 그만큼 췌장기를 회복한 거죠. 그래서 넉 달 후에 되니까 1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2였다가 1까지. 5살은 0.3까지. 그리고 완전히 나버려서 기계 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치가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치료를 췌장 기능 회복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췌장 기능을 나쁘게 하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나쁜 치료를 많이 하더라고, 나쁘게 하는 치료들은. 예, 그래서 몸을 회복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힘들어졌죠. 합병도 오고. 네. 그래프를 보니까 굉장히 확연한 변화를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나 관련이 있는지 좀 연구된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 당뇨병 학회에 보고한 건데요. 네. 이게 논문으로 나와 있고, 보면 인슐린펌프 치료하고 나서 3, 4개월 만에 기계 뛰고 나요. 와. 이게 빨간 기계 인공체에 단 거고, 기계 뛰고 났죠. 이거 8개월 만에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서 아무 치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낫냐? 1년 이내에 온다. 당뇨병 걸려가 1년 이내에 인슐린펌프 치료한 사람은 1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약 한 68%가 낫다고요. 그 다음에 2년, 5년 동안 있다가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냐면은 약 한 50% 정도. 6년, 10년 동안 이제 먹약 먹고 구식 치료를 계속하고 식이요법하고 열심히 하다가 늦게 단 사람 있잖아요. 1년 동안 달았더니 그 중에서는 3분의 1. 예, 그 다음에 11년, 18년, 19년까지는 이거 10% 정도 났죠. 그래서 일찍 좋은 치료를 시작하면 할수록, 즉, 췌장 기능이 망가지기 전에 하면 할수록 완치율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잘 좋아지니까. 그래서 초기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구식치료하는 의사들도 있고, 구식치료 방법하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사들은 먹약 줘가지고 계속 나빠진 다음에 점점 나빠지고 점점 나빠진 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 인슐린펌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렇게 날 수 있는 환자를 안 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환자를 합병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의사들은 합병증 분명히 온다고 얘기해요. 당뇨 의사들이. 그거는 이런 치료 안 하는 의사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사랑 다른 거예요. 이거 훌륭한 치료는, 새로운 치료는, 좋은 치료는 초기 때 하면은 당뇨병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췌장을 해보고. 이거 완치율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망가지게 초기 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펌프라는 그 인공 췌장을 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췌장 자체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공체장 달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도 살도 찌고 얼굴도 좋아지고 설득도 좋아지고 볼도 좋아져요. 보면은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살도 찌는데, 그러면 췌장도 살인데 췌장이 짜부러진다고 생각하는 건 비정상적이죠. 절대 그럴 리 없겠죠. 실제로 보면 췌장도 영양분을 잘 받아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데이터도 보여줬잖아요. 한 10배 증가하더라고.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자기 몸이 만드는 인슐린펌프 만드는 게.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췌장이 매년마다 증가해요. 그리고 당화혈색소원이 혈당치는 합병증 예방되고 완전히 정상화되고. 사실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먹약 먹으면 이 췌장기는 점점 줄어드는 게 다 밝혀져 있어요. 우리 반대죠.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건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측정한 거니까. 예, 췌장기는 회복해요. 네, 그만큼 더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또 원인을 잡아주니까 그만큼 인슐린 펌프 치료가 원인 치료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인을 없애는 치료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병원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인슐린 펌프 치료가 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만나봤는데요. 사실 최근 그 국내 당뇨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당뇨 환자 수가 많은 나라가 또 미국이라고 들었거든요. 17초마다 한 명씩 당뇨병을 새로 진단받는다는 말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인슐린 펌프 사용자가 또 참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굉장히 많죠. 인슐린 펌프 사용자를 보면요. 맨 처음 작았잖아요. 1년에 30-40% 증가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나라인데 환자나 또 환자들이 더 많이 찾고 지금 당뇨병 인슐린 펌프 치료도 똑똑한 민족은 똑똑한 국민은 자기 합병증 예방하고 완치되기 위해서 많이 치료하죠. 1년에 30-40% 증가해요. 네. 그것이 잘 되는 나라는 그래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이거 나쁘게 그러니까 이게 막고 있는 의사들도 많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 세계 추세가. 그래프만 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쯤 되면 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평소에 당뇨병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점들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질문해 주실 건가요? 네. 인슐린 펌프는 기존의 당뇨병 외에 다른 병을 함께 알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착용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당뇨병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병입니다.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몸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죠? 외부 음식이 우리 몸으로 세포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병이 걸렸다면 세포가 건강해야지 병을 잘 낫죠. 네. 뭐 암이 있거나 또 무슨 다른 질환이 있더라도 얘기를 하면은 결핵 같은 것만 있어도 결핵은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서 세포를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그죠? 근데 인슐린 펌프 달면은 당뇨병인데 또 결핵이 있으면은 잘 안 나요. 인슐린 펌프 되면은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결핵균을 잘 죽여가지고 아주 잘 나요. 거의 다 나버려요. 근데 당뇨병인데 결핵인데 인슐린 펌프 달지 않으면은 고질병 돼가지고 굉장히 회복 안 할 수가 있죠. 간염이 있어도 그렇고, 다른 질환들 있잖아요. 그거 있어도 그렇고, 또 당뇨병 때문에 생긴 다른 질환. 합병 때도 마찬가지 달아야 되죠. 똑같은 얘기. 합병증은 다른 병이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건강을 만드는 것이 인슐린 펌프니까, 당뇨병은 그걸 망가뜨리니까 인슐린 펌프 달고 그걸 회복하면은 어떤 치료든지 잘 되는 거죠. 혈액 투석하더라도 인슐린 펌프 달면 훨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오늘 훨씬 다릅니다. 또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당뇨라는 병 자체가 좀 체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만 제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몸 자체 면역력이 훨씬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생명체가 에너지를 습득하고 그걸 저장하고 자기 자신을 외부 세계가 다르게 만들어내고 몸만
그건 인슐린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 그것이 없어진 게 당뇨병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기본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병이 잘 걸리죠. 그 혈액들도 금방 죽고 그러죠. 그죠? 간염 걸려도 빨리 죽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몸 자체免疫力이나 뭐 다른 것들도 다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음 아픈 거는 혈액투석에서 다 망가졌으니까 이미 잘못 치료해서 망가뜨린 거죠. 짜부러진 거죠. 그렇다고 포기하고 난 3년밖에 안 살 거야 그러면서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인슐린펌프 달면은 체장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다 망가졌지만 다른 부분은 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아주 건강해지죠. 훨씬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치료하는 사람들 얘기는 합병증이 다 오면은 왜 하느냐. 근데 실제로 합병증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렇죠? 합병증 다 오면 말기는 또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기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건강하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눈 멀고 코만 나빠도 다 나빠질 때는 왜 하느냐. 그건 정말 이해하기 곤란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정말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환자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우리 몸의 기본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 많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환자도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많이 야이고 또 합병증도 올 정도로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모질어서 잘못된 치료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혹은 한 달 만에 1년 만에 세상을 뜨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니까. 그래서 병을 끌어가지고 계속 망가뜨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치료하면은 당뇨 환자를 속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유지하니까 그게 치료가 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2, 300대도 살거든요. 그다음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합쳐져가 20년 되면 눈 멀고 코만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20년만 살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기부터 잘하면 완치도 되고 합병증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합병증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합병증 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초기부터 인슐린펌프 같은 좋은 치료 해가지고 합병증 예방해야 되겠죠. 그리고 완치도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귀중한 시간을 다 버려가지고 자기 몸을 점점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눈 멀고 코 만들어가 완전히 망가져 오는지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떨 때는 슬픔까지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똑똑히 알아가지고 자기가 나쁘기 전에 빨리 좋은 치료를 하셔야 돼요. 합병 예방 치료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면 그만큼 더 망가진 거예요. 회복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서 좀 좋은 치료를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좋은 치료는 빨리 하셔야 여러분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셔야 돼요. 네, 오늘도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병에 있어서는요,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모두 좀 희망을 얻어 가시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